두 번째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타일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다시 뜨는 면세점주입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제주도 관광객이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의 소비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조금씩 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일은 물론 쉬어가는 흐름이긴 했지만 흐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입도객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 거는 전거래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전쯤부터 사실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반도체에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이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입도객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여행객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런 수요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어느덧 이제 평균치 10,000명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 갑자기 10,000명 들어오다가 내일부터 갑자기 뭐 5,000명 들어오고 3,000명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해당 수치가 굉장히 좀 큰 수치입니다. 우리가 뭐 2019년도랑 보통 이런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은 코로나19 직전에 그런 이제 흐름들과 비교를 하는데 거기와 비교했을 때는 한 39% 정도 더 높은 수치고요. 역대급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었던 2016년도 거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드가 하기 직전이죠. 2017년 2월 이후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분이 어쨌든 좀 지표예요. 그 선두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많이 제주도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타 지역에서의 좋은 흐름들도 나와준다라는 거고 아마 스타트 라인을 좀 끊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동안은 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공항에는 확실히 중국인들이 많았고요. 네. 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주도에도 확실히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명동에는 중국인의 발걸음이 많이 끊겼다라는 소식들을 들었는데 최근에 명동거리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기사로 나오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없는 쪽을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기타 지역의 사람들이 치웠다라고 하는데 제 귀가 이상한가요? 중국인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아, 그런가요? 중국어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네. 사실 중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중국어가 들리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해외 여행객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다.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깃발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심심하시면 또 근처에 계시다면은 뭐 이런 명동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강남, 신사 이런 쪽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좀 많이 오는 스팟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만약에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관심 있으시면은 신사 이 가로수길 뒷길이랑 그 압구정동 안에 이 성형거리 있거든요. 거기 한번 돌아다니셔 보면은 많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항 가셔도 많은데 공항은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이제 제주도 입도객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항공 여객으로 많이 왔다라기보다는 크루즈로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지역이 무비자 지역이다 보니까 직통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부분들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행기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 한 13%에서 18% 정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항에서 확인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제 배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하기가 그런 부분에서 좀 온도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도객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명동이나 이런 쪽으로 온다라는 건 결국에 면세가 수혜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이제 면세 쪽으로도 갈리잖아요. 이제 텍스 리펀 쪽으로 갈지 아니면 시내 면세점으로 갈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강남 지역도 있고 이제 뭐 광화문 쪽 이제 서대문 쪽도 상당히 있고 이제 또
명동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사실상 서울 지역에도 물론 많지만 지금 좀 집중되는 것은 제주도 쪽이거든요. 제주도 쪽은 롯데랑 이제 신라 면세점으로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과 좀 연관된 쪽으로 시내 면세점을 보시는 게 맞고요. 면세 쪽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좀 텍스 리펀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명동 지역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에 대한 이런 단체 관광객들, 또 개별적인 여행들 이런 걸 보고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 그 흐름을 메울 정도의 기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이 여행객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수요도가 지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한 수혜, 어디를 봐야 될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면세 쪽도 있을 것 같고 가로수길에 성형거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도 있을 것 같고 쭉 들어봤을 때 어디를 좀 좁혀서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세도 두 개로 나눠서 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텍스 이제 리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그걸 보셔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서 다양한 산업군들이 움직였는데 대부분이 이런 이제 리펀을 받은 쪽에서 상위 종목군들, 상위에 차지하는 이런 산업군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왜냐면 그쪽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찍히고 넘버가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 리펀 하면은 한 종목밖에 머릿속에 안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 가장 최우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화장품보다도 더 많이 외국인들이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환급을 받아가는 쪽이 미용 쪽입니다. 이쪽이 또 유일하게 거의 이제 시술 쪽에서는 좀 리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도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뭐 소모품 매출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일부 기업들이 소송에 대한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수출에 대한 이런 흐름들과 글로벌적인 점유율에 대한 확장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미용 의료기기 쪽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H&B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 최근에 VT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올리브영에 대한 입점을 굉장히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클리오라든지 뭐 토니모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좀 중국 쪽에서 대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수급 공백에 따른 조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는 게 여전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가 비중국발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1월 달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런 데이터를 보시게 됐을 때 미국 지역과 일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좀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스토리는 색조 쪽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미국발의 영향이 큰 뭐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스토리는 그쪽이고요. 또 SNS발, 또 OEM, ODM 쪽 그 스토리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시내 면세점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높아지게 된다면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 거는 게 이제 카지노나 항공주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들이 좀 짜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쪽으로 가장 먼저 실적들이 좀 찍힐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상당히 전략적인 흐름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순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세, 그 다음에는 미용 의료기기로 갔다가 화장품과 그 다음에 시내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와 항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면세에서 텍스 리펀 쪽이 근데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어떤
요인 때문에 하락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따이공의 수요가 굉장히 다시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허용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도 많이 오고 일매출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따이공이 흐지부지해지고 이제 단체 관광객도 많이 안 오게 되면서 일매출이 급속도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진했고 이게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왜냐면은 기대했었던 스토리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늘어난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고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강력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다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 기록했었던 일매출을 지금 갱신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말 부분에서는 최대 실적이 지금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만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에 이제 데이터를 또 보시게 됐을 때도 따이공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다시 한번 따이공의 수요가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플러스 알파로 아까 명동거리를 동남아나 기타 다른 지역의 외국인들이 채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강력하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 그 주가 대비했을 때도 한 15%에서 20% 정도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주가가 단기간에 한 30% 정도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점 대비했을 때 룸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심 자체는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크게 관심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텍스 리펀의 하락 요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반도체 쪽에 주목할 때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그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장의 중심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움직일까 궁금합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대형 반도체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900가 깨진 상황이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기타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PMI 지수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확인했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또 비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커진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그 금융주의 성격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거기서의 좀 반대 급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특히나 기관의 ETF 수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데이터 봐야 되고 또 다음 주에 또 CPI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남아 있다 보니까 거기다 WTI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뭔가 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를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게 3월 20일부터의 수급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6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만 5조를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약 78%를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거고요. 하이닉스까지 붙여주면은 6조 4천억, 4,800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계산기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치면 5조 7천억 이상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 시장 자체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근데 이제 핵심 자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쫓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의 조정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트리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에 대한 최근의 리포트들이 5조대 중반 이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조금 부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단을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대형주로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HBM을 필두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또 SSD가 요번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SSD 테스터를 보통 공급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CXL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SSD 관련주와 CXL 쪽이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해당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스토리로 가면서 가격의 인상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일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2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연관된 종목군들의 좀 긍정적인 수급이 쏠리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방산과 변압기처럼 이 순환매 산업군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네.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쪽이에요. 왜냐하면 변압기 쪽 같은 경우도 사실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수출입 데이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PPI라든지 이런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화장품도 역시나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해외에서 수주량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으로 뭔가 성장이 나오고 실적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아마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의 수급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외국인이 방향성을 잡고요. 기간에 이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에 조금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군들에서의 그런 수급적인 기조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당일의 데이터로 보시면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나 적어도 2주 단위로 좀 수급 분석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런 연속성들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저 PBR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일부 담아줬다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눌림에서의 이런 반등들이 나올 수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 기조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쪽은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눌려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추가적인 수익 관점으로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중요한 점은 반도체가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기술주들이 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신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런 이슈를 오픈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폭넓은 다양성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최근 저점에서 움직이는 산업군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콘텐츠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뭐 눈물의 여왕 보시나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보십니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의 산업 턴어라운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에 대한 공백이 있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뭐 파묘라든지 말씀해주신 눈물의 여왕 같은 흥행작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어떤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산업군들을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광고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광고에 대한 매출이랑 사실 이런 콘텐츠랑은 좀 같이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미국에서 이런 콘텐츠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가속화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작가와 이런 배우들의 파업 효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작 시기들이 좀 늘어지면서 좀 콘텐츠들이 좀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얼마나 빠르게 이제 자회사들이 납품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컨텐츠에 대한 이런 방영권이 얼마나 큰 수요를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전년 대비했을 때는 소폭 성장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의 대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 업체 스튜디오 드래곤의 하락 요인이 이제 드라마 광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슬롯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스토리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방송국에 대한 이런 광고 시장은 올해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OTT 채널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광고 쪽에 대한 이런 기조가 상당히 좀 어두운 상황이고요. 광고에 대한 주요 흐름들이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쪽에서의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재밌고 여러 가지 넷플릭스에서의 순위를 매겨보면 시청 시간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뭐 상위 100개 중에서 15개를 합치더라도 거의 시간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방영권에 대한 보호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변수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중국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 경기가 이번에 PMI가 50 넘어가면서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런 중국 시장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 이제 구판에 대한 구작에 대한 이런 수요가 강력하게 나올 거고, 또 드라마가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한류로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은 급격한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 광고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는 2%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광고 시장 회복 그래도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으로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좀 경제 성장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가처분 소득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소폭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작년은 사실 광고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물론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는 걸 확인하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광고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 흐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뒷단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미국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들,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상품에 대한 이런 투자가 일부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콘텐츠가 굉장히 흥행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규모는 줄어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피해를 받는 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만 나와주더라도 상당히 좀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콘텐츠 쪽에서 특히나 요즘에 드라마로 핫하게 제작되는 게 대부분 웹툰 관련된 부분으로 그쵸. 보기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도 너무나도 좋지만, 이렇게 웹툰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보시는 것도 저는 좀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그쪽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 이슈도 조금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감안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컨텐츠를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OTT 내에서도 점유율 확보 전쟁 이후에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제작 수주 감소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주에 대한 전반적인 양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왜 줄어들고 있냐면 어느 정도 확장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좀 따지는 부분이고요. 왜 넷플릭스가 광고제를 조금 들여놨는지, 디즈니에서는 왜 계속적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율 싸움을 굉장히 좀 화끈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수익성을 좀 챙겨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게 잘 만드는 쪽에서의 기조는 상당히 유지가 될 수 있고,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뭐 넷플릭스나 이런 순위 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업황 자체는 다운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흐름들만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이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